이번 시간은 소리성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소리성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소리성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성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소리성이라는 이 글자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할 때 사용되고 성원, 명성, 발성, 음성, 함성 이럴 때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런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성이라는 글자의 속성은 형성입니다. 자, 그래서 형성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소리성을 만들었는지 살펴보면 자,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 모양이. 이 복잡하게 생긴 글자를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자, 요 아랫부분, 자, 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요 부분과 요게 뭐죠? 자, 부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자, 사람의 귀, 요 귀의 모양을 본뜬 귀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귀이라는 부수 글자를 중심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 이 위아래를 결합시켜서 만든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소리성이라는 글자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자, 윗부분과 아랫부분, 이 위아래의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이 윗부분은 뭐냐? 바로 경쇠경이라는 글자입니다. 경쇠경. 자, 경쇠경인데 저 글자는 본래 저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자, 경쇠경이라는 이 글자가 결합을 하면서 아랫부분에 있었던 이 돌석.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랫부분 여기 보이시죠? 예, 그죠? 요거. 자, 요 부분이 생략이 되고 귀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가 된 건데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경쇠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경쇠가 어떤 건지 이미지를 한번 제가 검색해 봤는데 자, 보실까요? 보시면 경쇠라는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작은 종이죠, 종. 이런 종이고 그리고 편경이라고 해서 좀 큰 모양이 나오는데 바로 요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떠한 그 거치대에 이런 돌 같은 것들이 쭉 걸려 있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어떠한 그 치는 도구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그런 타악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쇠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옛날 한옥 같은 데 보시면 이런 지붕 밑에 조그만한 그 종이 달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것들도 경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마다 작은 종 같은 걸 보실 때마다 아, 저게 경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경쇠를 알아봤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소리성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쇠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게 뭐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람의 귀의 모양을 본뜬 귀이라는 부수 글자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소리성이라는 이 글자는 경쇠와 귀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경쇠와 귀를 결합시켜서 소리다. 뭔가 조금 감이 좀 잡히신 듯 하시죠? 그러면 이해를 얻기 위해서 해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성은 경쇠를 칠 때 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이며 사람의 가락이 있는 목소리가 노래라는 뜻이다. 자, 이런 겁니다. 이 소리성이라는 글자는 소리라는 의미도 있고 노래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런 건데 한마디로 저러한 경쇠 같은 종을 쳤을 때 귀에 들리는 것이 바로 소리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나의 귀에 들리는 어떠한 소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귀에 뭔가 들릴 때마다 아, 이런 게 귀에 들리는 게 바로 소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경쇠경과 소리성이라는 이 글자가 어떻게 변화해 오면서 지금의 한자 모양을 이뤘는지 그
그 변천사, 그 변천 과정, 즉 전서의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윗부분이 바로 경서경이라는 글자고요. 아랫부분이 오늘 배운 소리성이라는 글자예요. 자, 보시면 아랫부분만 다르죠? 두 개가. 아랫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것의 초기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글자가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갑골문의 형태의 서체 모양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경서입니다. 경서.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커다란 거치대가 있는 그 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치대가 있는 걸 보면 이러한 뿔 모양, 장식 모양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바로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달려있는 종들, 소리가 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이 이게 뭐냐? 하나는 무슨 골프채 같죠? 예, 골프채고, 이거는 뭐냐면 손이에요, 손. 사람 손을 나타내는 또 우란 부수글자예요, 저게. 예, 그래서 손에 어떠한 칠 수 있는 악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탁탁 치는. 그래서 그걸로 이 경쇠를 치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합해서 경쇠경이 된 거고, 아랫부분 소리성을 한번 보세요, 소리성. 자, 소리성을 보시면 경쇠가 똑같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냐? 이게 바로 사람의 귀 모양이죠, 정확하게. 그죠? 귀의 모양이, 그 귀이라는 글자의 초기 모양입니다, 초기 모양. 그래서 경쇠와 귀를 이렇게 갖다 붙여놨었어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래서 경쇠에서 나는 귀에 들리는 것은 경쇠를 칠 때 귀에 들리는 게 바로 소리다라는 것을 그대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양의 글자들입니다. 자, 굉장히 재밌죠? 자, 그래서 내 귀에, 여러분들은 요새 뭐 경쇠 소리나 그런 걸 잘 못 들으실 건데, 내 뭐 헤드폰을 끼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처럼 헤드폰을 끼고 귀에서 음악이 들릴 때마다, 아, 내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바로 음악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그 소리성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소리성이라는 글자에서 공부해 보았고, 잠시 후에 일본어 한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한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리성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소리성이라는 글자가 일본어 한자에서는 어떻게 음독되고 훈독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독과 훈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리성이라는 이 글자는 일본어 한자에서 그 모양이 좀 다릅니다. 자, 그 모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성의 모양은 일본어에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간단해졌죠? 자, 그리고 보시면 조금 전에 이 소리성을 공부할 때 배운 것처럼 요 모양이 뭡니까? 요 모양. 경쇠죠, 경쇠. 경쇠만을 딸랑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일본어 한자에서는. 그리고 경쇠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소리라는 의미를 연상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 윗부분이 뭐였습니까? 아까 이미지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바로 장식 모양이었죠, 장식. 이제 거치대가 있는. 그리고 그 아랫부분이 이렇게가 생긴 게 바로 그 거치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종 같은 거 쭉 매달아 놓은 그 소리 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치면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 전부 생략하고 이 경쇠 모양을 갖다가 경쇠 모양만으로 줄인 거예요. 저 복잡한 모양을. 그래서 이것을 소리성으로 일본에서는 사용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독을 살펴볼 때는 먼저 한자의 음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자의 음은 성입니다. 이 성이라는 음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죠. 시옷, 이응 이게 됐는데, 자, 초성 시옷은 어떻게 발음이 되나 살펴보면 사행으로 발음됩니다. 사행으로 발음되고, 그 다음에 중성과 종성에서 엉의 발음이 나면 A로 발음돼요. A. 대부분 A로 발음됩니다. 엉이. 그래서 엉은 A로 발음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딱 보면 사A가 되니까 당연히 say가 되겠죠. say. 그래서 첫 번째 음독은 say입니다. 제가 첫 번째라고 말씀드린 것은 또 다른 음독이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음독은 say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음독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 초성 시옷은 사행으로 그대로 발음됩니다. 그 중성의 어는 애로 발음이 되고,
종성의 이응은 우로 발음돼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음독의 공식이에요. 음독 공식. 어는 에로 발음되고 종성은 우로 발음된다는 게. 예. 근데 엉의 경우는 A로 발음되기도 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사에 우가 일본어 음독 두 번째 음독입니다. 사에 우를 빠르게 발음해 보세요. 사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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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됩니까? 쇼우가 돼요. 쇼우. 그래서 두 번째 음독은 쇼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리성이라는 이 글자의 음독은 say 또는 show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훈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독. 소리성의 훈독은 자, 요거죠. 고에 또는 고와입니다. 자, 고에와 고와인데 고에와 고와의 일본어 뜻이 뭡니까? 소리 또는 어떤 무슨 말을 함. 요게 그 뜻이죠. 그죠? 소리라는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에나 고와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나 살펴보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골다. 골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주도의 방언입니다. 골다가 뭐냐면 마라다예요. 마라다. 마라다의 그 제주 방언이 골다예요. 골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주 방언 골다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다가 고라가 되고 고라가 고아 또는 고에가 돼서 고에가 되고 고와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또 다른 그 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말 중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는 말이 있죠. 바로 그 고래예요. 고래. 자, 그 고래가 고아가 돼서 고아나 고에가 돼서 고에나 고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그 고래가 고에나 고와가 됐다, 일본어가 됐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소리성이란 이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소리성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뜻을 가졌는지, 그리고 일본어 한자에서는 어떻게 음독되고 훈독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